안녕하세요. 부동산 또박이입니다. 오늘은 대항 요건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항 요건은 대항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3자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 새로운 물건을 취득하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유상계약 플러스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유상계약은요, 임대인한테 꼭 지료를 내고 있어야 됩니다. 무상임대차라든지 알세, 일시사용 이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입신고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도 전입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사망자, 행방불명, 무적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3대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주사실 확인도 주기적으로 통장들이나 동장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항 요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뜻은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이후부터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이 문제로 인해서 이길 0시에 이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게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항력이 없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도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업무시설이겠죠, 대부분이. 우선 변제권은요,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가 아니라 경매에 내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에 불과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이 초보분들은 조금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내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에 불과합니다. 배당 순위대로 주는 겁니다. 대항 요건은 아까 얘기를 했죠. 유상계약, 점유, 전입신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꼭 도장을 찍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배당 요구까지 해야 돼요. 돈 달라고 배당 요구까지 해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에 참가를 못한다는 얘기는. 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 제가 소유권을 이전을 했고요. 2012년 3월 2일에 임차인 A가 전입을 했습니다. 전세 2억에. 2015년 7월 29일에 신한은행에서 제가 2억을 빌렸습니다. 2017년 6월 25일 날 임차인 B가 이사를 왔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1억 5천에 전세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 6월 3일 날 임차인 A가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면요, 임차인 A는 전입만 되어 있습니다. 전입만 되어 있으니까 대항력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분은 전입만 되어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신한은행이고요. 임차인 B 같은 경우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지만 전입신고도 했고요.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A가 뒤늦게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순위는 1번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2번 주고요. 이렇게 3번 이렇게 차례차례 주게 됩니다. A는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이 순위가 늦춰진 겁니다.
그럼 A는 전세 2억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인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뭐를 안 하면 되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됩니다. 아까 표와 틀리게 임차인 A는 전입과 확정이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임차인 A 현재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대항력도 없어요. 우선 변제권도 없고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권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근저당 돼 있고요. 이거 돼 있고요. 이때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배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찰자 C가 3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고 우리가 인수할 필요도 없는 거죠. 확정일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배당 참여를 못 합니다. 여기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요. 비로소 이때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억 5천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로 신한은행한테 2억을 줍니다. 그러면 1.5억이 남죠. 1.5억을 B한테 줍니다. 임차인 B한테. 그럼 3.5억을 다 줬잖아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임차인 A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지만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전입하고 확정 같이 받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입이 안 되죠. 그리고 현재 전입되어 있는 기존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당장 전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신축 타운하우스 계약하고 회사가 부도난 경우도 봤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기존 임차인이 전출을 나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확인하신 다음에 잔금 내시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